10월 10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1. 중국 경제 현황 및 전망. 현황, 금년 소비 등 일부 지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나 GDP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심화, 소비 둔화폭이 제한되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산업 생산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고 투자도 동반 부진, 수출은 대외 수요 부진 등으로 정체. 전망, 정부의 경기 대응에 힘입어 성장 둔화폭은 제한되나 대내외 수요 부진과 함께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도시화 진전 및 서비스업 성장과 맞물려 내년까지 6.0%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투자 등 내수도 추가로 둔화되는 가운데 신용 리스크, 홍콩 사태 등 여타 불안 요인이 가세하여 성장 동력이 크게 악화. 향후 미중 분쟁이 부분 타결되더라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되면서 내년 성장률 6% 달성에 실패하고 금융 불안도 심화할 우려.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 비중이 20% 내외를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정부의 재정 여력 축소와 시스템 리스크를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중국, 미국과의 부분 무역 협상, 합의 모색, 미국 농산물 구입 확대 제한. 관련 소식통,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부분 합의에 성공하여 15일 시행 예정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 또한 리허 부총리가 실질적인 제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며 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10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상에 나설 예정인 리허 부총리는 현재 연간 2천만 톤 규모인 대두 수입을 3천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 이는 금액 기준으로 32억 5천만 달러 추가 구입을 의미. 다만 미국 협상단은 중국이 보다 조속한 소비시장 및 금융시장 예개방을 요구. 코넬 대학교, 에스워프라세드, 양국 정부는 모두 자국 내 정치적 압박을 직면하고 있어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무역 합의로도 이러한 압박을 일정 수준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 3.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정치적 독립성, 통화 정책의 책임을 강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 또한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연준의 책임은 이러한 상황을 가능한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발언. 미국 9월 FOMC 의사록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 등을 우려. 당시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지만 향후 예상은 하방으로 기울고 있다고 경고. 한편 9월 FOMC에서 10명의 통화위원 중 2명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고 1명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 4. 미국이 8월 구인 건수, 고용 관련 우려 신호를 발신. 8월 구인 건수는 709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일자리 공급이 양호하다는 의미. 하지만 8월 구인 건수는 2018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같은 달 신규 고용 건수도 1년 만에 최저치 경신. 기업의 구인 의지가 연초 시기와 비교하여 강하지 않다는 사실은 경계해야 할 신호. 특히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관련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음에 주의. 5.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기존의 양적 완화와는 구분할 필요. 최근 연준은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발표. 이에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시행한 양적 완화와 유사한 대응책이라고 평가. 하지만 양적 완화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금리 인하가 주요 목적인 반면 이번 국채 매입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가 목표. 연준 파월 의장도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며 이번 결정이 통화정책 경로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